행복하게 일하고 싶으신가요? 행일사와 함께하면 그 길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행일사 리포터 김윤진입니다. 오늘은 대기와 폐기물 속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까지 내리는 환경 전문 의사와도 같은 분을 모셨습니다. 저는 사이버 출판사와 성원당에서 환경기사 및 환경산업기사 수험서를 출간하고 동영상 강의를 하고 있어 행복한 서성석입니다. 기술사님 강의 중에 대기환경 산업기사와 폐기물 처리 산업기사란 과목도 있던데요. 앞서 언급됐던 기사와 산업기사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네, 환경기사와 환경산업기사는 응시 자격, 시험 난이도, 업무 수준, 또 취업 전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기사는 환경산업기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론과 실무 능력을 요구되고 시험 난이도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과목 수도 많아요. 이에 반해서 환경산업기사는 실무 중심의 자격증으로 현장 적응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산업기사의 대상은 주로 전문대 졸업자고요. 중급 기술자입니다. 이에 반해 환경기사는 4년제 대학 졸업자이고 고급 기술자입니다. 산업기사 시험은 어떤 분들이 준비하면 좋을까요? 환경 분야에서 장기적인 커리어를 고려한다면 기사 자격증이 더 유리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빠른 취업이나 실무 중심 경력을 원한다면 산업기사도 좋은 선택입니다. 먼저 산업기사를 취득하고 일정 정도 실무 경험을 쌓은 뒤에 기사를 취득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응시 자격은 기사랑 비슷한데요. 일단은 전문대 이상에서 환경공학 등 관련 학과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하는 유사 전공을 졸업한 경우 응시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 기능사 자격증이 있으면 1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무 경력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 분야에서 2년 정도 실무 경험이 있어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점 운영제를 통해서 관련 학과를 이제 취득하면 역시 또한 응시가 가능합니다. 또 참고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Qnet 자기진단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본인의 학력 및 경력으로 응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기사 취득 후 진로는 기사와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기사는 공기업, 대기업, 그다음 연구소 등에서 관리직 또는 이제 기술직으로 진출이 가능하고요. 근데 산업기사는 중소기업, 환경 관련 현장의 기술직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기사는 이제 주로 설계라든지 평가, 관리 등 좀 약간 상위 업무가 가능하고요. 산업기사는 실무 중심, 현장 기술 업무가 가능합니다. 대기업 물질 발생량이 연간 80톤 이상인 일종 사업장에서는 기사 자격증이 있는 그런 환경기술인이 필요하고요. 20에서 80톤인 이종 사업장에는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는 환경기술인이 필요해요. 그리고 10에서 20톤인 3종 사업장은 환경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환경기술인이 필요합니다. 자격증 취득 후 어떤 회사, 어떤 직무에 지원하게 될까요? 주로 이제 산업기사를 취득하면 중소기업이나 환경운영관리업체, 측정 분석업체 또는 이제 방지장치 시공업체 등 다양한 데 지원이 가능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기 2종 사업장의 환경기술인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셨던 회사들의 대략적인 연봉은 어떻게 될까요? 산업기사를 취득하고 이제 들어가면 역시 이제 기본적인 연봉은 근무 형태나 지역, 경력 이런 것들이 다양하지만 신입인 경우로 봤을 때 약 2,8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격증 공부를 한 내용들이 실무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자격증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 실무에서의 어떤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 발생에 오염물질의 분류라든지 그런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처리 공정 및 기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 법규 등 다양하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산업기사 시험을 혼자 준비하는 것과 인강과 교재를 활용해서 준비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혼자 공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강과 교재를 활용하면 학습의 효율도와 완성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강의 장점은 첫째, 핵심 이론을
빠르고 쉽게 정리할 수 있고요. 둘째로는 기출문제 분석과 출제 포인트를 알려줘서 전략적인 공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가기 때문에 체계적인 학습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또 교재의 장점은 기출문제를 심층 분석해서 중요도가 높고 자주 출제되는 그런 문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합격에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과목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네, 먼저 대기환경 산업기사는 총 3과목으로 대기환경관리, 대기오염 방지기술,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 이렇게 3가지고요. 이는 26년부터 적용되고 있고 대기환경관리 과목은 기존의 대기오염 개론과 법규 일부를 통합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총 60문항이고요. 객관식 사지 태기령입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은 1시간 30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 산업기사의 실기는 역시 이제 주관식 필답형이고요. 시험 시간은 2시간 30분입니다. 폐기물 처리 산업기사 필기는 역시 총 3과목이고요. 폐기물 개론, 폐기물 처리 기술, 그 다음에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이 되겠습니다. 역시 26년부터 적용되고 있고 폐기물 개론 과목은 기존의 폐기물 개론과 법규 일부를 통합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역시 60문항이고 객관식 사지 태기령,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1시간 30분이 되겠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점수를 받기 어려운 과목이 꼭 있던데요. 집중해야 할 핵심 과목이나 단원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대기환경 산업기사는 대기오염 방지기술 과목이 어렵고요. 폐기물 처리 산업기사는 폐기물 처리 기술 과목이 아무래도 논리적 이해가 필요하고 계산 문제도 많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기사 최신 시험 경향, 트렌드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대기환경 산업기사는 환경부의 정책 변화, 즉 미세먼지를 줄이고 악취 관리법이 강화되는 등 이런 것들이 시험에 반영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사적인 내용도 함께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산업기사는 세부 출제 범위와 내용이 변화가 있습니다. 즉 최신 환경 법령이 반영될 것이고 실무 중심의 기술이 반영되고 폐기물 분류 및 처리 기술의 세분화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산업기사 취득, 취업을 하게 된 후에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하면 좋을까요? 실무에서 어떤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면서 이론 공부를 계속 심화시켜서 결국은 기사를 도전하고 기사 자격증을 따서야 합니다. 그래야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험 준비와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합격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죠. 바로 현장에서 기술자로 또 환경기술인으로 어떻게 전문성을 쌓고 성장하느냐도 많은 분들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술사님이 직접 경험하신 환경기술인의 근무 현장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기술사는 국가 자격증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책임감이나 난이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네, 기술사는 우리나라 그 산업계 자격증제에 대해서 가장 상위에 있는 자격증입니다. 환경기술사는 단순한 기술자로서가 아니라 사업장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책임지는 핵심 인력입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만큼 근무 난이도는 상당히 높지만 그만큼 보람도 큽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환경기술인을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채용 의무가 생긴 배경은 무엇인가요? 네, 환경기술인 채용 의무는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채용 의무의 배경으로는 첫째,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대기, 수질, 소음, 진동, 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 오염이 심각해졌고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기환경 보전법이나 물환경 보전법 등에서 환경기술인의 선임을 명시하고 있고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관리, 감독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환경기술인은 오염물질 배출 사고와 기준 초과 사항이 발생되면 신속히 대응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인력 채용을 넘어서 기업이 환경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환경 관련 인허가를 받을 때 환경기술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환경관련 인허가를 받을 때 환경기술위는 인허가의 주체로서 인허가 절차를 원활히 진행시켜야 하고 인허가 신청 시 필요한 일체 기술적 자료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작업을 넘어서 실제 시설 운영과 법정 대응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대기 오염이나 수질 오염 등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방지 시설이 있잖아요. 환경기술인이 시설을 관리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네, 일단 방지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지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법적 기준이나 배출형 기준을 준수하는지 또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일 운영 일지를 작성하고 필요하면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자의 안전이나 교육 등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시설 개선 및 기술 적용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렇듯 환경기술위는 단순한 운영 관리가 아니라 환경 보호의 최전선에서 기술과 책임을 함께 지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염물질의 배출이나 관리 책임이 환경기술인에게 크다고 하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오염물질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염물질이 나오는 배출시설이 있고요. 그거를 처리하는 방지시설이 있는데 이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환경기술위는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이를 저감하는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 측정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수행하고 측정 기록을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일 및 주간, 월간 점검을 수시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염물질 배출 여부라든지 방지시설의 작동 상태 등을 매일 점검하고 매일 운영 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환경기술인 근무일지는 매일 작성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나요? 네, 실질적으로 매일 작성을 해야 되고요. 배출시설의 가동 시간이라든지 방지시설의 운영사항, 그다음에 방지시설의 보수사항, 그다음에 자가 측정사항, 그리고 이제 대표자 및 환경기술인의 서명 등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IoT라고 해서 4종, 5종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는 실시간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정기적으로 환경 오염물질을 측정한다고 하는데 이 과정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되나요? 대기오염물질의 정기적인 측정은 환경 보호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측정 지점은 대부분 이제 최종 배출구, 즉 굴뚝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먼지, 삭스, 낙스, 탄화수소 등 각 사업장마다 주로 발생되고 있는 그런 오염물질을 측정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장 규모나 특정 대기 유해물질의 유무에 따라서 주 단위, 그다음에 이제 월 단위, 분기 단위, 그다음에 반기 단위로 측정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가 사업장 환경기술인의 업무나 책임에는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면 될까요? 환경규제 강화는 환경기술인의 역할과 책임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정된 환경법과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변화는 단순한 법 수준을 넘어서 기업의 생존 전략과 직결되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환경관리제도 대응 강화는 기존 개별 인허가를 통합하는 건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환경기술은 허가 조건이라든지 배출 기준, 이행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출 기준 및 시설 개선의 요구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단순히 이제 환경기술위는 기술적 대응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 확보라든지 또 경영진 설득까지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환경법 위반 시 책임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범죄 단속 및 이 가중처벌법 등이 이제 개정으로 이제 법이 강화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있고 과징금 부과 기준이 강화되고 있어서 환경기술인의 법적 책임과 리스크 관리 부담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ESG 및 탄소 중립 대응 업무도 확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ESG 경영과 탄소 중립 전략 수립의 핵심 인력으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환경기술인은 단순한 기술자나 이런 관리자가 아니라 이제 기업의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경영 전략을 이제 좌우하는 핵심 인력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규제의 그 강화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보고 있고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